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작가 이승균, 출판사 행복에너지,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보석 같은 인생.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삶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걸 한 번 더 되새겨줍니다. 인생의 시작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상황이 빈곤하고 버겁다며 왜 난 이 모양이지? 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자신의 꿈과 본인만의 전문성이 담긴 컨텐츠를 만들어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꿈은 그런 긍정의 힘을 가진 자에게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길게만 보이던 인생도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그저 짧은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고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 짧은 인생이니만큼 더욱 값지게 보내고 싶습니다. 노력과 열정으로 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온몸을 내던져 삶과 부딪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숙의 한 단계를 나아가야 한다고도 합니다. 실제 경험을 통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든다면 초라한 원석에 불과했던 인생에 언젠간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국제보석 감정사 이승규가 전하는 인생 감정 리포트.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꿈을 통해 인생을 보석처럼 다듬어 간다. 시골 중학교에 다니던 2학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영어 선생님께서 내게 교내 영어 암송대회에 나가보면 어떻겠니? 하고 물어오셨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겨우 몇백 원 정도 하던 학교 육성회비조차도 내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렵던 때였다. 집안의 가난을 부끄러워하던 내가 선생님의 질문 한마디를 시작으로 영어 공부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후로 영어는 내 인생을 반전시켰다. 영어에 능통해진 나는 미국 보석 학회 연수에 극적으로 선발되어 국제 보석 감정사가 되고 대기업 임원이 되었으며 세계 최고 보석상과 면세점의 한국 대표가 될 수 있었다. 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이르러선 개인의 순수한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출생 환경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 부모도, 가정 환경도, 사회 분위기도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피한 종류의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생의 시작점에서 주어진 이 환경이 비참하고 빈곤하다고 여겨질 때 자칫 자신의 운명을 비관한 나머지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기 쉽다. 이렇듯 출생 환경이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하지만 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일단 꿈을 품고 매일 그 꿈을 그리면서 살게 되면 바로 그 꿈이 내 인생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초라한 원석에 불과했던 나의 인생이 꿈을 통해 찬란한 보석이 되는 기회를 맞이한다. 꿈을 찾은 나는 내가 설계한 방향을 따라 나 자신을 깎기도 하고 다듬어간다. 나는 대학교 입학금도 제대로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공부하면 길이 있을 거라 믿고 언젠가 미국 유학을 꿈꾸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했다. 인생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간에 그 꿈을 이루게 해주었다. 돌이켜보니 꿈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도 접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꿈을 꾼다. 그러나 일단 꿈을 품고 나면 그 꿈을 품고 주도해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 즉 사람이다. 사람이 꿈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을 수 있다면 어머니 아픈 신음소리에 삶의 결의를 다지다. 얼마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4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좋아해 팝송을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미국의 빌보드 차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대한민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4위에 오르다니. 사실 이것은 옛날 생각하면 기적이나 마찬가지다. BTS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보석이다. 지금은 BTS의 음악을 음원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듣고 그 다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즐긴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음악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들어야 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야 했다. 나에게는 이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가슴 아린 추억이 있다. 나는 중학교 때 영어에 몰입해 있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영어에서는 최고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당연히 영어 학원도 다니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학원비를 댈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사남매의 학교 등록금을 대기도 버거우셨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들판에서 일을 하고 소나 돼지를 키우고 해도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후에 가끔 말씀하시곤 했다. 너희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키우던 소를 팔 때가 여러 번 있었지.
그러면 소장수가 와서 소를 끌고 간단다. 그런데 글쎄, 그 말도 못하는 소가 길 모퉁이를 돌면서 우리 집 쪽을 돌아보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야. 아이고, 그 눈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면서 가슴이 미어졌단다. 영화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카세트 테이프라도 있으면 마음껏 영어 듣기 연습도 하며 팝송도 듣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날 부르셨다. 승규야, 이걸로 네가 사고 싶어하는 카세트 테이프를 사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주천으로 꽁꽁 싸매어져 있는 무언가를 내미셨다. 이게 뭐예요, 엄마? 그거 금반지란다. 엄마가 한동안 부었던 갯돈을 타서 산 건데 이거 팔아서 카세트 사고 열심히 공부하렴. 순간 나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저 금반지를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한 달 한 달 갯돈을 부으시며 저 금반지를 사서 손가락에 끼울 날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으셨을 텐데, 나는 엄마가 하나밖에 없던 금반지를 팔아준 돈으로 그 당시 유명했던 일본산 카세트 테이프를 장만했다. 그리고 그 테이프로 영어를 녹음하여 듣고 또 들었다. 영어 대화를 듣다 지치면 영어 음악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영어를 들으며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되었다. 결국 이렇게 익힌 영어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 그 카세트 테이프로 영어를 들을 때 내 귀에는 밤마다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하셨던 엄마의 신음소리도 같이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하고 다짐했다. 반드시 영어를 잘해내어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모셔야지. 지금 돌아보니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 어머니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서 세계 최고 보석상과 면세점의 한국 대표가 되어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들었던 엄마의 아픈 신음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겠다는 삶의 결의를 다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본다. 흙먼지를 날리던 시골 고향이 세계를 꿈꾸게 하다. 어릴 적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란 말이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며 아카데미상 4관왕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후 했던 수상소감이다. 그는 이 수상소감으로 다시 한번 그날 모인 배우들과 전 세계 시청자들을 감동시켰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말은 그날 봉준호 감독과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남긴 말이었다. 이날 봉 감독은
멋지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객석에 앉아있던 마틴 스콜세이지를 가리키며 그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는 겸손한 멘트로 오히려 거장의 흔적을 드러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제대로 찾기도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벌어진 한 개인의 일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상을 4개씩이나 거머쥐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 될 수 있듯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살던 지역은 시골이다. 어릴 적 시골길은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았다. 저 멀리 버스 한 대가 달려오면 마치 헐리우드 서부 영화의 총잡이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말을 타고 달려올 때 피어오르는 먼지처럼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곤 했다. 버스가 정류장을 떠나 다시 흙먼지를 피우며 출발할 때면 그 버스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뛰어가며 버스 따라잡기 놀이도 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언젠가 저 버스를 타고 좀 더 큰 세상으로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곤 했었다. 어느 곳에서도 화려한 빌딩이나 멋스러운 사람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었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볼 수밖에 없었다. 누가 숨만 좀 크게 쉬어도 불꽃이 흔들리며 곧 꺼질 것 같은 호롱불에서 책을 보았기에 더 간절하게 책에 집중했다. 세상의 칼바람에 자칫 금방 끊어질 듯한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맞닥뜨리면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 깊은 방 한편에 계속 타오르고 있던 호롱불 덕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름이면 저녁에는 온 식구들이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함께 모여 쑥을 태워 모기를 쫓으며 옥수수와 감자를 먹었다. 지금처럼 온갖 맛있는 양념들이 들어간 피자나 치킨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맛있고 행복했는지. 그렇게 먹다가 벌러덩 누워 하늘을 보면 까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자기 빛을 뿜어내면서 빛나고 있었다. 어떤 별이 내 별일까 찾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곤 했다.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과 주전부리를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별을 보며 함께 걷는 것을 즐기는 것은 그때 그 추억들이 이어진 것이리라. 그 추억들 덕분에 가족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리라. 출신 지역이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흙먼지 피어나는 시골에서 자랐기에 더 큰 세상을 선망하며 꿈꿀 수 있었다. 미국까지 유학을 가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수 있는 국제 보석 감정사가 될 수 있었다. 화려한 도시에서 자라나 이미 세련됨과 복잡함에 익숙해져 더 큰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꿈에 대한 설렘을 잃은 채 무기력한 일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대한민국 제7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고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총장은 아주 깊은 시골이었던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서 자랐다.
산과 들과 밭에 둘러싸인 농촌에서 성장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세계를 이끄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원남면에서 뉴욕까지 진출한 것이다. 출신 지역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범위가 중요하다. 비록 몸은 작고 좁은 시골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크고 드넓은 세계를 향한다면 그는 결국 세계를 활보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흙먼지를 날리던 시골 고향이 세계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감사하다. 나를 유혹하는 화려함이 없었기에 순수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기에 감사하다. 낮은 곳에서 시작했기에 더 떨어질 곳이 없어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낮고 가장 작고 가장 먼지가 많은 곳에 있다면 당신은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한 곳에 갈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에필로그. 나만의 콘텐츠로 나를 디자인하라.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마냥 행복하게 살 수만은 없다. 일상이 버거운 분도 있으며 삶 또한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나 자신이 온몸으로 부닥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원했던 회사도 막상 들어가 보면 나와 적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직장도 용기를 갖고 견디다 보면 내가 트레이닝이 되어 설레는 삶으로 변화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돌이켜보니 나의 인생이 그랬다. 너무나도 가난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영어라는 콘텐츠를 잡았다. 그때는 그것이 내 인생의 콘텐츠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 그냥 막연히 총구석에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으니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를 잘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해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영어가 나에게 꿈을 꾸게 하고 기회를 물어다 준 것이다. 토플 점수를 따두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꾼 것이다. 나에게 미국 보석학기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결과 나는 국제 보석 감정사가 될 수 있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미래는 어떻게 변해들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컨텐츠를 하나 정해 미리 충분히 학습하고 훈련해 둔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만의 컨텐츠로 나를 디자인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지나온 32년간의 직장 생활의 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는 현실에 안주하며 안정을 꾀하기보다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한 순간들이 더 많았다.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트렌드에 늘 반응하고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과 경험을 갖자.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컨텐츠가 되고 나를 성장시켜 나간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도가 필요할 때도 있으며 속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가 우선인 것은 틀림없다. 내가 잘 갖추어 놓은 컨텐츠는 나를 올바른 목적지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개인이나 조직이 시대의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고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가면 당장 내일의 생존을 넘어 자기만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것이다.